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현대 위아를 10만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대요. 10만원에. 정확하게 10만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10만원. 그죠? 예. 10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이 이제 또 최근에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내렸는데, 결국은 현대차가 살아나야 현대위아도 살아나고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이제 계속 현대차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현대차는 솔직히 잘 팔리잖아요. 예, 차도 좋고 다 좋은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이 수요를 공급이 못 채워준다. 예, 공급이 딸린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렸다는 이유가 또 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다른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예, 다른 쪽에 이제 더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에 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도 이 어떤 성과가 좀 나온다든지 이래야지 이제 그쪽으로라도 주가에 이제 모멘텀을 잡아서 또 반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일단 들어와 줘야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위아는 이 주가가 이제 쭉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쭉 들어와요. 쭉 들어오는데 기관은 열심히 팝니다. 기관이 열심히 파는데, 사실 현대위아를 제가 지난번에 이때였죠. 저는 이 현대위아를 이때만 하고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요날 요때였죠. 5월 28일 날. 이때 이제 현대위아가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쭉 오르고 전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 나올 때는 단기적인 뭐 반등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은 이제 또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고요. 밀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 손절은 아니고, 예, 반등이 이제 일단은 나오긴 나옵니다. 예, 또 최근에 과대 낙폭도 있고, 외국인이 쭉 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은, 예,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 예, 추세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전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을 잡아서 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뭐 딱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다시 쭉 해서 10만 원까지 오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항상 보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봐요. 주가가 쭉 떨어지면은 조정을 한참 거치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다가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조정을 갖다가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나오고 4단 이렇게 하다가 이 7만 원대 전 저점이 7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예, 여기요. 딱 저점 찍고 7만 원 찍고 이제 반등이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7만 원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은 여기서 쌍바닥등이 나오면서, 예, 반전의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손절이 아니라 좀 지금이 거의 이제 이 막판으로 오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버텨야 된다. 견디는 구간이다. 이러면서 반등 시에 이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 온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선 비중을 좀 낮추게 되면은 9만 원대까지로 평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갖다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추가 매수할 자금이 좀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리셔가지고선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예, 또 이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이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에 비중을 갖다가 좀 줄이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면서 또 남은 물량은 조금이나마 더 끌고 가시는 게 또 이 훨씬 더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갖고 계신 분이, 자, 이것을 지금
30만 원대에 사셨어요. 30만 원에. 예, 30만 원권에 사셨다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였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30만 원 밑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을 줄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또 줄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지금 이래서 다시 25만 원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주가 조정이 현대모비스에도 일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수급을 보면은 얘는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지금 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죠. 쌍끌이 매도인데, 자, 일단 전저점 부근 이 25만 원대, 자, 전저점 부근까지 일단 내려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대차가 돌리지 않으면은 현대모비스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오히려 하락 하는 이 추세는 좀 더 셀 수 있어요. 이 현대모비스는. 근데 이제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올라오게 되면 30만 원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현대차만 좀 전환을 한다면.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이제 이 25만 원권 여기에서 25만 원권, 자,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이제 이렇게 준다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좀 이 투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한 8만 원 정도로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항상 이제 저항대가 돼요. 그래서 28만 원대가 직전 고점에 또 중심선 121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돼서 자, 이제 좀 평단가를 좀 낮춰놓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자, 반등 시에 한 전고점 부근, 중심선 부근인 한 28만 원권 정도에서는 반등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선 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종목 교체하는 방향도 일단 단기 고점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20만 원에 사셨대요. 20만 원에 딱 사가지고선 이때 사셨는데 20만 원에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빠졌는지 아니면 내려올 때 20만 원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갈 듯 하니까 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또 빠지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20만 원까지 요때도 이제 올라갈래다가 8월 달에도 못 올라가니까 또 빠져. 또 반등은 나와. 근데 또 빠져. 자, 이번에 그 20만 원을 지금 어쨌든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단기간 안에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만 원만 가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추가 매수를 조금, 지금 주가가 어쨌든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20만 원 이하로 좀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빠져나오는 그런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또 어찌 될지 몰라요. 뭐 삼성전기가 어쨌든 MLCC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가장 대장주고 하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들 지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때 랠리 쭉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이제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는 게, 이 시세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여기서 시세가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려 그러면은 조정 기간이 훨씬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반등이다. 반등 말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 먹고 파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20만 원인데 이거를 한 18만 원대로 낮춘다. 낮추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좀 크게 봐가지고 자, 이 18만 원대 요 중반, 자, 여기가 이제 또 전고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한 18만 한 7천 원 정도 되는데, 자, 이 부근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자, 이 부근까지 온다. 그럼 요 부근 정도의 가격을 좀 맞춰놓고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하는 이런 전략도 좀 좋아 보입니다. 혹은 또 이 반등 시에 손실이 좀 줄어들었을 때 요때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 67,5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67,500원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여기네요. 이때 이제 사셔가지고 이 67,500원인데 그 사이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랐는데 아마 이제 조정 받을 때 사시는 것 같아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금까지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죠? 조정 중에 있는데 이 만도도 이제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에 지금 이제 현대차가 대장으로서 좀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도도 주가가 지난 8월 달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내렸지만 또 반등이 20일선까지만 나왔다가 최근에 또 현대차 주가가 비실되니까 또 같이 이제 하락을 했지만 자, 어느 정도 또 최근에 또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으면 자, 이런 엔벨로프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요. 근데 67,500원까지는 온다는 그거는 없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계속 고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일단 조정권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전고점을 못 돌파를 하니까 이 지금 차트상이에요. 전고점 돌파를 못 하니까 오게 되면은 67,500원이 아니라 한 62,000원대. 자, 이 부분이 또 한번 저항대가 돼서 올라가는 것에 저항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또 이제 종목 횡보하다 나올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반등이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저항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비중을 갖다가 축소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또 이 부분까지의 가격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반등 시에는 수익권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또 살아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매수한 가격들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등 시에 이럴 때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종목을 교체하거나 또 매도 이렇게 해서 순환매를 시키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종목들은 또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사연 적으셔서 문자로 이 매수가 평단가 비중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